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벌써 9월이 왔네요.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8월 마지막 거래일 시장을 리뷰 복귀하고 9월 첫째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 증시로 넘어오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금요일 밤 미국은 이제 월요일 휴장을 앞둔 상태로 장 막판에 다 말아올리면서 나스닥 선물 기준 단기 빗각 추세 상단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자, 선물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단기 박스 형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 이 빗각 추세를 회복하는 모습. 현물 종합 지수로 나스닥 종합 지수로 보면요. 764에서 막혔던 증시가 618 자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지금 종료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발로 급락했을 때 이후로 다 반등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 반등에 따른 또 반락 반응이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대선 앞두고 계속 돈을 푸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방어가 되려고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 다음 50자리,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50과 382 자리를 보통 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764 깨고 한번 내려왔다가 아니면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764에서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미국 증시가 보여줬던 계속되는 이 장기 상승 형태가 되겠죠. 네, 지금은 일단 어쨌든 조정을 보이는 상태니까 조정을 얼마나 보이는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강한 상태인 618 자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으로 다시 한번 지지하는지 여부까지 넘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물론 횡보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강한 건 사실이니까 미국이 과연 618 자리에서 끝날 것인지 여부도 우리 증시와 연결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빗각 추세 상단을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이거 뭐 현물 증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거 보면은 회복을 거의 해놓는 모습이죠. 완벽하게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나스닥 종합지수 764에서 막히고 618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50% 내지 좀 약하면 382까지도 열어둬야 되긴 합니다만 바로 764를 또 통과해버리면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갇혀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주 이제 고용보고서까지 가는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변동 요소는 FOMC 앞두고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금요일에 발표했던 7월 근원 PC 물가지수는 예상치 2.7%보다 낮은 2.6%로 전월과 동일하게 발표했고요. 헤드라인도 역시 예상치 2.6%보다 낮은 2.5%로 동일하게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50bp가 30% 까지 조금 낮아지는 그런 날이 되었고요.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70%로 이제 뭐 이 정도면은 사실 확 25bp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30%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50bp의 결정을 한다면 어쨌든 금융시장은 하방 리스크를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 변하는 거에 계속 주목해야 되는 앞으로의 한 일주일, 2주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죠. 미국의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서 실질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 발표를 보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미국은 지금 아직은 끝나지 않은 긴장되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글로벌 증시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8월 도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있었는데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2.6%로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2.2%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근원 CPI도 전월 1.5% 대비 오른 1.6%로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조절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금융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자꾸만 8월 초에도 그렇고 막 흔들리니까 이거 쉽게 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3.8% 대비 크게 하락한 2.6%로 발표가 됐고요. 실업률도 전월 2.5% 대비 높은 2.7%로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고용은 침체되고 소비는 줄고 물가는 오르는 현상이 생기면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시장이 예상하기로는 25년 1월 정도 되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태이긴 한데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자, 일단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그래서 8월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횡보하면서 마감했고요. 미국 7월 PC 발표 예정이었던 거 아까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체크는 이제 방어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이제 뭐 크게 생각보다 좀 크게 오르진 못했다라는 거.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2.3%로 반등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시장이 그래도 박스를 지킬 수 있는 모습을 또 이어갔다라는 거. 외국인 선물 환매수 여부는 실패했습니다. 900억대 매도로 마감했는데 이거 마지막에 이제 매도로 바뀐 거죠. 보시면 외국인들의 선물 추이가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마지막에 이제 2시 반부터 해가지고 오늘 샀던 물량을 그날 샀던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당일에 선물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한다면 정리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첫 번째 2시 반부터 진행이 되고, 이때 진행이 안 되면 이제 3시부터 진행이 되고, 3시부터 진행이 안 되면 3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대죠. 만약에 3시 20분까지도 뭐 진행이 안 된다 하면은 그날은 그냥 그렇게 채우고 끝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그래서 금요일은 2시 반부터 반응이 많이 나왔죠. 매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00원 매도로 마감했고요. 그다음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신규 상장했는데 이제 고평가 및 오너 리스크 논란에 이제 공모가 대비 3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상장 최근에 좋았던 게 이제 끊겼냐? 그건 아니고 뭐 최근 1년 내의 신규 상장주들에게 계속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모습은 여전히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날 상장했던 아이스크림 미디어만 약했던 거죠.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종가 부근에 보통 나오고요. 9월 2일에 실제 지수에 적용됩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축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소 대상이었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조금 일부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좀 지수를 만드는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MSCI 리밸런싱 효과로 동시효과에 삼성전자가 500원이 빠졌고요. SK 하이닉스 700원이 빠졌고 기아가 2,100원, 현대차가 2,500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많은 종목들이 종가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날입니다. 자, 이제 장중 내용입니다. 프리장 시작 때 외국인은 선물을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수로 시작했어요. 일단 매수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침 10시 반 정도까지 11시 정도까지는 외국인이 일단 매수에 가담하는 4천억 선까지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뒤부터 천천히 뺐죠. 시장은 그때부터 약간의 침체, 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려가지도 않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끌어올리고 흔들었던 건데 리밸런싱 앞두고 어쨌든 처음에는 매수로 시작했으나 본장 시작하면서 신규 매수는 없어졌고요. 본장 시작하면서 이제 신규 매수는 사라졌고 물론 있는 건데 신규 매도가 앞섰다라는 거죠.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전환됐습니다. 매수세가 더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매수가 있어도 제한적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도 제한적이다. 올라도 제한적이다. 올라도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장중에 이제 파생반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 이 숫자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매매에 적용하시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살펴봤는데 종가 부근에는 이제 리밸런싱 때문에 환매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신규 매도만 남아서 900원 매도로 마감을 한 날이었죠. 현물 쪽에서는 최근에 계속되는 바이오 강세가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 최근 신규주가 강세였습니다. 1년 상장한 지 1년 내의 신규주들에게 순환매가 지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금요일에는 이제 ENCL이 강했고요. 뭐 라 메디텍 그다음에 뭐 노브랜드 뭐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바이오 일정을 보시면 이제 9월 4일에서 6일까지 2024 웰스파고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세계 폐암학회가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유한 양행과 관련이 있겠죠. 바이오 일정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근 바이오 제약주 상승은 유한양행 등 일부 좋은 성과를 보여준 종목을 제외하고는 각종 질병 영향 및 세계 학회 일정을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강세 현상이기도 하나, 최근 1년 이내의 신규주 랠리의 모습은 수상한 점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 랠리가 좀 지속될 때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지 잘 봐줘야 돼요. 신규주 랠리까지는 아직은 수상한 점이지만 이후에 우선주가 갑자기 랠리를 보인다든가 스펙주나 품절주들이 막 랠리를 보이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부담스러운 불안 요소가 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래 왔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지 잘 살펴야 하며 이렇게까지 넘어간다면 증시는 또 한 번 불안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당일 저항 364.2를 제가 파생반에서 개장 전에 늘 말씀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매물대 분석을 통한 지지와 저항 라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날은 개장 전부터 오늘의 저항, 첫 번째 저항은 364.2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왔어요. 거의 근접은 했습니다만, 몇 틱 한 5틱 차이로 여기서 근접을 했습니다만, 뭐 근접했기 때문에 뭐 분할로는 좀 잡힐 수도 있었겠지만, 제대로 오지는 않았죠. 어쨌든, 제대로 오지 않아서, 오늘, 수급이 제한적이고 박스 횡보하면서 잘 오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에 2시 56분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늘 기다리는 분이 계셨다면은 이 부분에서 일단 숏 포지션을 살짝 공략해서 단타로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그거 말고는 사실 이런 데서 그냥 조금 분할로 들어가는 일부의 체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도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지지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큰 돈을 활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날이었죠. 횡보니까. 그러면서 기다렸다 보니까 2시, 3시 다 돼서 저항점에 근접해서 이때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지지 저항을 노려가지고 뭐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대응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1차, 2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하는 연습, 그리고 파생반의 특강에 올라와 있는 걸 꼭 보시고 전용 특강에 올라와 있는 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 다 올려드렸으니까 꼭 참고해서 적용해 보시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 안 줄 줄 알았는데, 지독한 변동성 축소 분위기로 인해 안 줄 줄 알았는데 종가 리밸런싱을 앞두고 변동성을 주면서 1틱 차이로 한 틱 차이로 근접하여 기다리셨던 분들의 단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종가의 내용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900억으로 바뀌면서 종료했고요. 리밸런싱 관련 매물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투신이 신규 매도를 축소했고요. 환매수 물량만 남기고 종료해서 2천억 매수로 끝났고요. 이거는 종가의 신규 매수 베팅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3,127억으로 또 이틀 연속 대량 매도가 나왔죠. 이제 보시면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 추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7월 11일 이후 고점 부근에서 연속 매도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5일을 끼고 그때 급락장을 끼고 나서 이렇게 전후로 프로그램의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다시 또 이틀 연속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3, 4일 연속 되면은 조금 시장이 이제 불안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에도 이어지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금요일에 2,138억 매수하면서 환율의 추세 저점 부근에서 매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급락을 쭉 한번 한 달 정도 내려왔었다가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좀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매도를 많이 했었죠. 월봉 추세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4, 5년간 4년 이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하단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잠깐 체크해 볼게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빗각 추세. 자, 이거죠. 아래에서 올라오는 빗각 추세.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요 빗각 추세 저항에 막혔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딱 막혔죠. 막힌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 빗각 추세를 만나야 되는데 목요일에 갭으로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세팅된 대로 빗각 추세 이탈했네, 매도해야겠다 해서 목요일에 프로그램이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을 금요일에도 또 매도를 3천억 이상 했던 겁니다. 만약에 요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프로그램은 다시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되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프로그램에 인식하기에는 지금 깨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되돌리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옵션 양매도 포지션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은 지금 변동성을 빠르게 주기보다는 다시 또 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요 박스를 가둬놓고, 그리고 여기 갭을 지금 커버한 상태죠. 지금 보시면 8월 제가 여기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요거, 이거 아직 하락 끝난 거 아니니까 속지 말라 말씀드렸던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 이때 투매가 안 나왔고 아직 개선이 안 됐다. 옵션도 선물 옵션도 개선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6조까지 매수했던 것도 이제 풀리는 과정에서 좀 넉넉하지 않다 뭐 등등으로, 어쨌든 여기 8월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 결정에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롱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투매 안 나왔다 해서 투매가 발생한 다음에 기본 반등 여기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죠. 기본 반등 최대 요 자리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까지도 지금 진행이 된 거고, 그 뒤에 상황은 이제 여기 추세를 깬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 만나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들 충분히 있고, 여기서 외국인들 장악도 하지 않았고요. 아직은 수수께끼입니다.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시간을 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이렇게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끌고 때가 되면은 다시 전개될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밑에서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미국 증시 대선 앞두고 좀 더 돈을 푼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얘가 이 10%짜리 하락으로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요걸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찝찝하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그냥 한 방에 갈아엎고 외국인들이 장악을 했으면 좀 편하게, 그때처럼 1년 상승 보자 이렇게 드렸을 때처럼 좀 편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시더라도 단기 성향으로 계속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정리해서 보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빗각 추세 아래에서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시 끌어올려서 8월 중순 이후 횡보했던 자리를 회복해줘야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9월물 옵션 누적 포지션이 양매도이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월요일이 되면 9거래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빠지는 옵션 풀이에 포지션 청산을 하고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으니 장중 수급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는 8월 5일 시초까지의 갭을 모두 메운 상태로 아직은 박스 범위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옵션 양매도 포지션인 외국인의 옵션 수익이 300억대 이상으로 추정되어 선물에서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억 선을 절반 이상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옵션의 프리가 조금 더 빠진다면은 이 선물 손실 본 것을 옵션에서 더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충분히 선물 손실분을 커버를 한다면 옵션의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뭐 9월 달에 뭐 그냥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지나간다면, 내만여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큰 변동성이 없이 지나간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외가풋을 사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간다면 10월물로 넘어가서 초반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때 우리 추석 연휴 끝나는 마지막 날에 FOMC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우리는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변동이 크게 나타날 여지가 있는 상황이죠. 시차를 하루 이틀 둘 수도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들입니다. 이제 9월 2일 월요일에는 미국 휴장
노동절로 휴장이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9월 3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9월 4일 수요일에는 7월 졸트 보고서 발표 있고요. 연준 베이지북 공개 있고요. OECD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캐나다 통화정책회의 있습니다. 캐나다 통화정책회의 은근히 중요합니다. 9월 5일 목요일에는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8월 ADP 민간 고용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8월 ISM 서비스업 PMI 발표 있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까지 이어집니다. 9월 6일에는 가장 중요하죠. 미국 8월 고용 보고서 공개. 이게 지금 다음 FOMC 9월 FOMC 결정에 금리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 데이터가 중요해졌으니까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있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변동성 요소가 이제 9월 6일 금요일로 갈수록 또 많은 한 주가 될 수 있으니까 또 횡보하다가 갑자기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이제 그것도 주의하시면서 보되 수급 변동이 없으면 그래도 그나마 제한적일 겁니다. 수급 변동에 주의하시고 장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포착할 수 있으니까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규 구독자분들은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모두 입장하셔서 계시다 보면은 그래도 방송을 놓친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중요한 내용을 어느 정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댓글에 신청 방법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남은 주말 편히 쉬시고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